박준호 이병의 군 생활은 마치 흐릿한 수묵화 같았다. 선명한 색채도, 강렬한 필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부대라는 거대한 풍경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작은 점에 불과했다. 왜소한 체격에 항상 움츠러든 어깨,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대원들은 그를 겁쟁이, 덜렁이라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거나 비웃기 일쑤였다. 훈련 중에도, 작업 중에도 그는 늘 뒤처졌고 사격 자세는 어딘가 어설펐으며 구보 시에는 가장 먼저 숨을 헐떡였다. 동료들의 신뢰는커녕 비웃음과 짜증 섞인 질책만이 그를 따라다녔다. 준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나약하고 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듯한 해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그는 늘 생활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다른 병사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장난을 칠 때도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총기를 닦거나 군장을 정리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총효를 닦는 그의 손길은 왠지 모르게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덜그럭거리는 숟가락 소리만이 울리는 식당에서 그는 항상 혼자 밥을 먹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등을 꿰뚫는 듯 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알을 넘겼다. 한밤중에도 그는 자주 깨어났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 속을 응시하면 알 수 없는 형체들이 꿈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동료들에게 짐이 될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어느 혹독한 겨울날, 중대원들은 설한지 극복 훈련을 위해 얼어붙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거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발밑에는 살얼음이 깔려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다. 그때였다. 중대에서 가장 힘세고 거만한 병사 중 한 명인 김병장, 나중에 대립인물 비유형이 될 인물이 미끄러져 좁은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아, 그의 비명소리가 산을 울렸다. 아래는 깊지 않았지만 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솟아있었고 눈으로 뒤덮여 있어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알 수 없었다. 중대원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선뜻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김병장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모두가 망설이는 그때 준호는 주저난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그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낡고 튼튼한 밧줄을 허리춤에서 풀어냈다. 이 밧줄은 그가 혼자 산길을 다닐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늘 챙겨 다녔던 것이었다. 중대원들이 야, 박이병,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까지 떨어지면 어쩌려고? 라고 소리쳤지만 준호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낭떠러지 끝으로 다가가 밧줄의 한쪽 끝을 튼튼한 나무에 묶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을 잡고 천천히 몸을 아래로 내렸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의 얼굴을 스우쳤고 발 아래는 아찔한 심연처럼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때렸지만 그는 오직 김병장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가까스로 김병장에게 다가간 준호는 그의 몸에 밧줄을 묶고 온 힘을 다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결국 김병장은 중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준호는 김병장이 안전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칭찬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동료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던 중대장 조력자초은 준호의 눈빛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훈련 중 찢어진 듯한 수첩의 표지는 해지고 낡아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안에는 그가 알아볼 수 없는 기이한 기호들과 복잡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언어로 쓰인 암호 같기도 했고 정교한 지도 같기도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수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단지 이 기호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지형과 미지의 위협이 등장하는 기이한 꿈을 꾸곤 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 손목에 새겨진 작은 지그재그 모양의 흉터를 무심코 만졌다. 이 흉터는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그가 왜 생겼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 흉터의 모양은 수첩에 그려진 어떤 기호와 미묘하게 닮아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거대한 미지의 그림자가 자신의 삶을 서서히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낡은 수첩과 작은 흉터가 앞으로 그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될 진짜 두려움과 숨겨진 용기가 무엇인지를. 박준호 이병의 마음속에는 낡은 수첩의 기이한 기호들과 오른손목에 흉터가 드리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김 병장을 구했던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묘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힘이 솟아났었다. 그는 그 힘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평범한 군 생활을 뒤흔들 예고편임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며칠 후 준호가 속한 중대 전체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중대원들은 웅성거렸고 긴장감이 막사 안에 감돌았다. 중대장이 굳은 얼굴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제군들, 지금부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북부 전선 접경 지역에서 적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우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찰 임무를 맡는다. 적의 매복과 기습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임무는 우리 중대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생사가 걸린 작전이다. 중대장의 말에 막사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준호의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섰다. 실전, 진짜 전투. 그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밤 꿈에서 본 듯한 험준한 산악 지형과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악몽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은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동료들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그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중대원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준호는 낡은 수첩을 꽉 쥐고 있었다. 수첩 속의 기이한 기호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어쩌면 이 수첩이 이 모든 상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불안한 시선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은 푸른 숲으로 가득했지만 그 숲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매복 지점에 도착하자 중대원들은 각자의 위치를 잡고 주변을 경계했다. 준호는 숲속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을 때였다. 적막을 깨고 갑자기 타다다닥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저게 기습이었다. 중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은폐물 뒤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매복이다 저기다 중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곧이어 중대장은 적의 집중 사격을 받고 쓰러졌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쳤다. 중대장님, 동료들의 절규가 숲을 울렸다. 중대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며 후퇴하라 고 외쳤지만 이미 사방에서 적의 총탄이 빗발치고 있었다. 중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방에서 적들이 튀어나왔고 그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제대로 방역조차 하지 못했다. 총성이 귓가에 맴돌았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다. 준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총을 쏠 힘조차 없었다. 그의 나약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준호의 눈에 쓰러진 중대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중대장,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가오는 적들의 발소리, 김병장을 구했을 때처럼 알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 그의 내면에서 끌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앞에서 동료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준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그는 손을 뻗어 수첩의 표지를 펼쳤다. 안에는 평소처럼 기이한 기호들과 복잡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오른손목에 새겨진 지그재그 흉터가 욱신거리는 동시에 수첩의 기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그의 시야가 갑자기 선명해졌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숲의 지형, 적들의 움직임, 심지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적들의 그림자까지도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숲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건...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전쟁 지도를 완벽하게 이해한 듯한 직관적인 통찰이었다. 적들의 병력 배치, 은신처, 그리고 무엇보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까지.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확신이 그를 지배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나약한 박준호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중대원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박준호 이병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낡은 수첩 속 기호들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장의 지형은 그에게 믿기지 않는 확신을 주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총성과 비명소리 속에서 그는 쓰러진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자신이 아니었다. 수첩 속 기호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쪽이야. 바위 뒤에 몸을 숨겨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닌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였다. 중대원들은 총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뜻밖의 외침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본능적으로 준호가 가리킨 바위 뒤로 몸을 피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적의 수류탄이 터져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중대원들은 놀라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 병장님, 저쪽 폐허 건물에 적의 저격수가 있습니다. 3시 방향. 창문 틈입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김 병장을 향해 외쳤다. 김 병장은 그의 말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 준호를 가장 무시하고 괴롭히던 인물이었다. 야, 박이병,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내까짓게 뭘 안다고. 그는 준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은 정확했다. 잠시 후 그들이 숨어있는 바위를 향해 날아오는 총탄의 방향이 정확히 준호가 지목한 폐허 건물에서 날아왔다. 김 병장은 경악했다. 그는 준호의 말대로 그 방향으로 사격했고 곧이어 크윽 하는 적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김 병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준호의 예상치 못한 통찰력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박이병, 너 대체 어떻게... 김 병장이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할 틈도 없이 다음 지시를 내렸다. 중대장님은 이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 바위 뒤에 있는 좁은 틈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그곳은 적의 사각지대입니다. 준호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베테랑 지휘관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지시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지그재그 흉터는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중대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준호의 지시가 너무나도 정확했기에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다친 중대장을 부축하여 준호가 지목한 바위 뒤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은 정말로 적의 화망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이었다.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김 병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박이병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정확한 판단과 통찰력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웠다. 김 병장의 마음속에는 준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고개를 들었다. 겨우 이등병 따위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준호의 능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적군 지휘관 대립 인물 A 유형은 의아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매복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지만 한국군 중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중요한 피해를 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저들이 우리 매복 지점을 정확히 피해가는 거지? 내부 정보라도 새나간 건가? 적 지휘관은 한국군 중대에 특별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더욱 강력한 병력을 동원하여 중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중대장은 통증 속에서도 준호의 활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눈빛에서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비범한 통찰력과 잠재력을 발견했다. 박이병, 저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 그는 약한 신음과 함께 준호에게 속삭였다. 박이병, 너 대체 무엇을 본 거냐? 준호는 중대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수첩과 흉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능력이 자신을 평범한 이등병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거대한 위험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었다. 적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이제 준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중대원 모두를 무사히 탈출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되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준호 이병은 자신의 몸속에서 그리고 낡은 수첩 속에서 깨어난 알 수 없는 능력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절박한 상황이 그를 재촉했다. 쓰러진 중대장과 공포에 질린 동료들 그리고 사방에서 빗발치는 총성은 그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의 오른손목에 새겨진 지그재그 흉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중대장님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출혈이 심해요. 준호가 다친 중대장을 바라보며 외쳤다. 중대장은 겨우 의식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수첩을 꽉 쥐었다. 그의 눈앞에는 숲의 지형이 마치 투명한 막처럼 펼쳐져 있었다. 적들의 위치, 매복 지점, 그리고 무엇보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통로는 마치 동굴처럼 생긴 좁은 바위 틈새였다. 모두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쪽으로 이동해야 해요. 준호가 소리쳤다. 그는 바위 뒤에서 몸을 일으켜 자신이 본 비밀 통로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중대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눈앞에 쓰러진 중대장의 모습에 압도되어 있었다. 특히 김병장, 대립인물, 비유형은 준호를 믿지 않았다. 야, 박이병,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내까짓게 지휘를 해.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김병장은 격분하며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준호를 무시했고 그의 통찰력을 단순한 우연이나 허세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김병장의 태도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준호의 말을 따를지 아니면 김병장의 말을 따를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때였다. 적군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돌격하는 적 지휘관의 외침과 함께 적군 병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군 중대가 고립된 것을 확인하고 섬멸하려 드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총성과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중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총을 난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탄약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고 부상자들은 늘어만 갔다. 중대 전체가 마치 거대한 죽음의 함정에 빠진 듯했다. 준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두를 설득해야 했다. 그는 부상으로 신음하는 중대장에게 다가갔다. 중대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준호의 손을 잡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이병, 믿는다. 중대장의 나약한 속삭임은 준호에게 거대한 용기를 주었다. 중대장은 준호가 김병장을 구했을 때부터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수첩을 꽉 쥐었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수첩 속 기호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의 시야에 적들의 움직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적들이 중대를 완전히 포위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9분. 만약 5분 안에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두 죽을 것이었다. 모두 들어요. 저쪽 절벽 아래에 좁은 동굴 입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준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먼저 그 동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다친 다리로 절뚝이며 달리는 그의 뒷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겁쟁이 박이병이 가장 먼저 죽음의 전장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야, 박이병, 어디 가는 거야? 김병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진실만을 믿고 나아갔다. 적들의 총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순간 중대원들은 혼란 속에서도 준호의 행동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소 무시했던 박이병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확신과 용기를 보았다. 일부 병사들은 망설이다가 준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김 병장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적들의 총성과 중대원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자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젠장 박이병을 따라가 살고 싶으면 따라가. 결국 중대원들은 하나둘씩 준호의 뒤를 따라 동굴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발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들은 오직 준호의 등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준호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중대원들을 이끌었다. 그의 작은 몸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이등병의 몸이 아니었다. 그는 중대 전체의 생명을 짊어진 가장 용감한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친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중대원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박준호 이병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지만 그 울림은 공포가 아닌 결의의 찬 북소리였다. 동굴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그의 등 뒤로 총탄이 빗발쳤고 동료들의 절규가 숲을 갈랐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자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탈출 경로만을 믿고 나아갔다. 그의 오른손목에 새겨진 지그재그 흉터는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고 낡은 수첩은 그의 소나귀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진동했다. 빨리 이쪽이야. 준호는 먼저 동굴 입구에 도달하여 동료들을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듣던 나약한 이병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 중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그의 뒤를 따랐고 마침내 모두가 좁은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적어도 총성으로부터는 안전했다. 중대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부상당한 중대장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젠장 길이 막혔잖아. 김 병장이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동굴 안쪽은 곧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병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준호가 무모한 짓을 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박이병, 네가 어디란다고 우리를 이딴 곳으로 끌고 온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시 불신과 원망이 가득했다. 김 병장은 거의 준호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다. 그는 여전히 준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그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안에 숨어있는 게 확실해. 연막탄 투척. 이대로는 다 죽는다. 한 병사가 절규했다. 공포가 다시 동굴 안을 지배했다. 준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대로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그의 눈앞을 가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수첩을 다시 꽉 쥐었다.
손목의 흉터는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수첩의 기호들이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시야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동굴 내부를 꿰뚫었다. 동굴 벽면을 이루는 바위들 사이로 희미하게 숨겨진 또 다른 통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너무나 좁고 은밀해서 맨눈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지형투시 능력이 극한의 상황에서 최고조로 발현된 것이다. 그는 이전에 경험했던 단순한 통찰을 넘어 마치 벽을 뚫고 내부를 볼 수 있는 듯한 경이로운 감각에 휩싸였다. 저기야 저기 숨겨진 통로가 있어. 준호는 벽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김 병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벽이잖아. 내 눈에는 구멍이라도 보이냐. 드디어 미쳤군. 박이병,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준호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적들이 연막탄을 던져 넣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온몸의 힘을 모아 자신이 가리킨 벽면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바위를 밀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적처럼 준호의 손이 닫자 벽면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정말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어두운 틈이 있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김 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무시했던 박이병의 손으로 현실이 된 것이다. 빨리 중대장님부터, 그리고 모두 서둘러. 준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병사들을 재촉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준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상당한 중대장을 부축하여 좁은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연막탄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지만 준호는 통로 입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최후의 순간 김 병장이 통로로 들어서려 하자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다. 꼼짝 마라. 준호는 김 병장을 통로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입구에 있던 바위를 밀어냈다. 크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통로 입구를 완전히 막아섰다. 준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피로 물들었다. 그는 힘없이 통로 안으로 쓰러졌다. 좁은 통로 안에서 중대원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안전했다. 적들의 발소리와 총성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박준호 이병을 바라보았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힘없이 기대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강렬하고 빛나고 있었다. 김 병장은 준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이 아닌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박이병,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봤어.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다른 병사들 역시 준호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은 없었다. 오직 경외심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겁쟁이라고 놀림받던 박준호 이병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해낸 중대의 영웅이었던 것이다. 박준호 이병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탈출은 중대원 모두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어둠과 습기로 가득했던 동굴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동굴을 빠져나온 중대원들은 가까스로 아군 전선으로 복귀했다. 중대장은 즉시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사들 역시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충격과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박준호 이병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작전보고는 예상대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처음에는 준호의 활약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중대원들의 일관되고 생생한 증언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특히 김병장 대립 인물 비유형은 자신이 평소 준호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그리고 준호가 어떻게 자신들을 구해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이병, 아니,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난 놈이었다. 네 용기와 능력을 몰라보고 미안해.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말없이 김병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병장은 이후 준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준호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옹호했고 준호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앞장서서 반박했다. 적군 지휘부 대립 인물 AU형은 자신들의 완벽한 매복 작전이 어린 이등병 한 명에 의해 허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준호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준호는 아군 전선으로 돌아온 뒤였다. 적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적군의 전략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며칠 후 군 사령부에서는 박준호 이병의 공적을 기리는 표창식이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 장성들과 언론이 참석한 자리였다. 준호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함이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중대장은 그의 어깨에 힘을 주며 말했다. 박이병, 아니 박상병, 이제 너는 우리 중대의 영웅이자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준호는 1계급 특진하여 상병으로 진급했다. 그의 계급장에는 빛나는 별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그의 공적은 단순히 중대원들을 구한 것을 넘어 적군의 주요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 박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중대의 영웅 박상병으로 불리게 되었다. 표창식 후 중대장 조력자은 준호를 따로 불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상병, 자네가 가진 능력은 평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자네가 김병장을 구했을 때부터 자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 자네는 그것을 증명했다. 중대장은 준호의 오른손목에 있는 지그재그 흉터를 가리켰다. 혹시 자네가 가진 그 수첩과 이 흉터가 관련이 있는 건가? 준호는 중대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수첩과 기이한 꿈,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발현되었던 알 수 없는 통찰력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장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네의 능력은 군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군에서는 자네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위한 비밀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자네는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그의 내면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겁쟁이라고 놀림받고 무시당했던 시간들, 그리고 동료들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능력을 외면하는 것은 곧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중대장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군과 조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훈련을 받겠습니다. 중대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에는 흐뭇함이 가득했다. 잘 생각했다. 박상병, 자네는 분명 위대한 군인이 될 것이다. 며칠 후, 준호는 비밀리에 특별훈련소로 전출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반 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심도 깊게 탐구하고 훈련받게 될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 속 기호들은 이제 그에게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숨겨진 영웅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의 표식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내면의 평화였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준호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단순한 상병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겁쟁이 이병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최고의 전술가이자 전략가로 불리는 육군 소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나약함 대신 단단한 확신과 깊은 통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목에 새겨진 지그재그 흉터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 되었고, 낡은 수첩은 그의 모든 전술적 영감을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조국과 동료들을 지키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는 단순한 야전 지휘관을 넘어 군사연구소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과 특별한 지형 투시 능력, 그리고 전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 예측 및 전술 개발 프로그램 사식을 주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병사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특히 겉으로 보기에 나약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그들 안에 숨겨진 재능과 용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훈련을 지휘했고, 많은 병사들이 준호 덕분에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숨겨진 영웅을 키우는 영웅 반이 되었다. 김병장, 이제는 전역하여 민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준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인 준호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들고 전국을 돌며 간견을 했다. 그는 준호의 겸손함과 용기를 알리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박준호들을 찾아내 응원하는 일에 앞장섰다.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준호 소장은 저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가을날, 준호 소장은 자신이 중대원들을 구해냈던 그 산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 산은 더 이상 죽음의 전장이 아니었다. 울창한 숲 속에는 새로운 등산로가 개척되어 있었고, 중간중간에는
순직한 군인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날의 매복 작전에서 희생된 동료들을 위한 것이었다. 준호는 그 추모비 앞에 서서 묵묵히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슬픔 대신 평화와 결의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준장으로 진급한 중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준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 소장, 자네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군. 자네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어. 중대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장군님, 모두의 신뢰와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목에 있는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흉터는 그가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시련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자신이 주도한 잠재력 발굴 훈련소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훈련생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함을 찾을 수 없는 눈빛이 살아있는 강인한 군인들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임무지로 배치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쳤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 졸업생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흐뭇함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비쳤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연설의 마지막,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여러분, 이 수첩 속 기호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웠지만 저는 언제나 이 수첩이 보여주는 진실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수첩보다 더 위대한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용기와 잠재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안의 영웅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낼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졸업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다.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의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흐릿한 수묵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진정한 두 번째 봄이슬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박준호 소장의 다음 전설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평범함을 넘어선 그의 특별한 여정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박 소장님 존경합니다.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